그 땅 직접 가봤냐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네. 거의 무슨 산비탈인데 무슨 개발이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장관님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직원들은 가보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로 뉴스입니다. 오늘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권력 남용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과 인접한 강상면으로 노선이 변경된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서면에 종점을 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계획에서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옮겨졌고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국정농단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정권이 사익을 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변경 이유로 기술적 문제와 민원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적 어려움이 발견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노선 변경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과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특혜성 조치로 규정하며 변경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또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방금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과 전문적 식견이 중요하고 또 팩트체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에 나들목, 그러니까 IC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JCT 분기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가 땅의 가치를 올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장관님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셨죠? 네. 이거 맞는 설명입니까? 대체로 맞는 설명입니다. 대체로 맞습니까? 네, 모든 경우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돋보기를 네. 대고 들어오신다면 자, 다음 슬라이드 다양할 수 보여주시죠. 제가 볼 때는 틀린 해명인 것 같습니다. 이 양평 처가 땅에서 고속도로 올라타려면은 당연히 IC가 필요합니다. JCT에는 올라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수정 안에 있는 강상 분기점에서 이게 3번으로 표시된 건데 차로 불과 1, 2분 정도 거리에 이미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2016년에 이미 만들어진 거죠. 이 지도에서 2번에 표시된 부분입니다. 처가 땅인 병산리 땅을 기준으로 보면 1번인데요. 이 땅에서 차로 3분이면 이 남양평 IC라고 하는 이 기존에 있는 IC를 탈 수 있고 여기서 차로 1분만 가면 JCT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 한 최대 5분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이 처가 땅을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끝내주는 일이냐면 지금 이 병산리 토지에서 서울까지 최소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강상면에 종점이 딱 생기면 처가 땅에서 5분 이내에 이 강상 분기점에 도착할 수 있고 차로요. 이 분기점에서 고속도로를 타면은 20분 안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에 있는 가밀 JCT로 도착을 하게 되는 도로인데 이 가밀 JCT 인근 송파구 잠실동에 뭐 장모 최은순 씨나 김건희 여사 오빠 큰언니가 전부 여기 거주하고 있기도 하죠. 또 어쨌든 서울 송파구까지 2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양평 땅이다. 장관님 이 땅 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저도 없는데 병산리 578-3이 어떤 땅입니까 이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 지도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는 얼마나 올라갈까? 25분 만에 송파구에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도가 지금 있습니다. 병산이 지금 문제되는 그 땅입니까? 맞아요.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자꾸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이 병산리 처가 땅 중에서 그러니까 병산리에 있는 이 20필지 중에서 면적 기준으로 35%가 상속이 아니라 매입한 토지입니다. 근데 상속을 제외하고는 뭐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투자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최은순 씨가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부동산 개발에 뛰어난 분이고 지금까지 돈도 많이 버셨는데 이거 개발할 자신이 있으니까 땅을 산 거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의원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김건희 여사 그 땅 직접 가봤냐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 거의 무슨 산비탈인데 무슨 개발이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장관님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직원들은 가보셨죠? 모르겠습니다. 뭐 누군가는 가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상속받은 아마 땅들만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 표에 있는 파란색 박스에 처남하고 ESIND가 산 요 알짜 땅들은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1번에 있는 그 JCT를 5분 만에 탈 수 있는 땅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 요 중간에 동산같이 살짝 올라온 땅이 병산리 578-3, 4, 7번지거든요. 이거를 산비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딱 보면은- 상속받은 땅을 얘기했던 거고요. 네. 예. 근데 상속받은 땅 말고 이 JCT에 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보이거든요. 365도 뭐 평야로 시야가 탁 트이고 어떤 용도가 좋을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산비탈 땅이라서 전부 개발 불가능하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다음 질문 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다고요. 예,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원희룡 전 장관을 박쥐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히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은 또 추가 자, 그럼 결론만 질의하면 그때 말씀드리면 답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는 거로. 이소영 의원님이 아까 예. 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 그 말씀하신 요지가 이 수계법이죠. 한강 수계법 이 4조 2항 3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가 보다 해서 오히려 이소영 의원님께서 그 법 조항 구조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수변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변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을 해제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특별히 그 개발됐던 아까 무슨 아파트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토지 부서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는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됐던 거고요. 개발이 됐던 게 어느 일대라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 저쪽 구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이 있던 곳은 수변 계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수변 계획에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뭐 578이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변 구역이기 때문에 수변 구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넘는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장관님 확실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예,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수변기 구역이었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돼서 수변 구역 해제한 사례를 제가 찾으면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 제 법 구조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네. 반드시 사과해 주세요. 네. 제 말이 사실이에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자신이 말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른 채 그냥 지금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와 국토부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정권과 관련된 부패의 사례일 수 있다며 명확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김수현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리고 그 경동과 동해 우리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난 제 질의에서 장관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과업 지시가 없으면 과업 수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과업 수행은 국토부의 과업 지시에 따른다라고 명확하게 남겨놨습니다. 영상 찾아서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시는 걸 보고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토부의 과업 지시가 있었죠? 거기에 따라 과업 수행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업 수행 계획서를 만드셔서 제출을 하셨죠? 네. 그런데 공무원분, 국토부의 공무원분의 뭐 이야기인지 지시인지에 따라서 뭐 이건 과업 지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4페이지를 삭제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과업 수행 계획서는 어디에 제출하십니까?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가 되겠죠.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변조를 했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형법상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인지를 하시고요. 과업 지시에는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되게 중요한 것들은 문서를 하는데 네. 구두로 대부분 합니다. 추가 구두 지시는 기록을 남깁니까?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종점을 변경하라는 과업 지시가 있었겠네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점을 변경을 갑작스럽게 했을까요? 기술적인 판단에서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과업 지시를 해야만 과업 수행을 한다라고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과업 지시가 없었던 내용, 대안을 마련하라고는 과업 지시를 했습니까? 과업 지시서에 최적 대안 노선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노선을 네. 찾으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라고 한 거죠. 예. 대안을 찾으라고 한 거는 즉 기존에 있는 안 말고 다른 걸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존에 거기에 대한 아닐 근거는 수도 뭐였습니까?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근거는 뭐였어요? 아까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타당성 사업 달리 제가 타당성 질문 한번 조사 해볼게요. 자,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갈 때 현재 예타가 끝난 이 종점 안은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최저안을 다시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찾아보니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종점 혹시 직원들 중에 양평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혹시 양평군에 있는 안철영 국장과 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진짜 모르세요? 네. 몇 번 만나셨어요? 안철원 국장님이 몇 번 저희가 만나셨어요? 안 만났습니다. 전화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양평군에서 혹시 온 문서 있습니까? 문서 가지고 있습니다. 2030 계획 등 양평군에서 강상면 쪽으로 그려놓은 종점 관련된 내용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있으시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거는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가지고 있습니까? 양평군에서 보냈습니까? 저희가 과업을 착수를 하면 주변 문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참고를 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양평군에 살고 있지도 않고 현장에 대해 잘 모르세요. 뭐 그 산을 다 넘어다니면서 찾아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즉 뭐냐면 기존에 양평군에서 만들어 놓은 강상면 종점안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남양평 IC 등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최저간을 그거를 참고해서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적인 되겠네요. 이유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한 거고요. 시간이 짧아요. 현장 조사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에 사람이 몇 킬로 걷습니까? 차는 몇 킬로 갈 수 있습니까? 며칠 동안 조사하셨어요? 하루 하고 2번 했습니다. 2번. 이틀 네. 동안은 그거 어떻게 다 전체 길이가 몇 킬로 정도입니까? 도로가? 말씀드렸듯이 착수 전체 보고가 몇 킬로 정도 모든 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 방향을 그러면 제시하는 어디 거고요. 어디를 조사하셨습니까? 시점부 하고요. 시점부 종점부만 출입 시설 하고요. 자 그러면은 종점부 11km 정도 했습니다. 구간에 예. 국지도 88호선 알죠? 네. 11km 정도 겹치는데 그거는 고려 안 하셨어요? 우선은 착수 보고 때는 예타 노선의 문제점을 도출한 제가 겁니다. 여쭤보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국지도 88호선이요? 모르시죠? 뭘 몰랐다는 거죠? 있었다는 그러니까 국지도 걸 알았냐는 국지도 건가요? 88호선이 예.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종점안과 예. 약 11km 정도가 예. 같은 구간에서 겹칩니다. 강화 직전까지. 그리고 강화 IC에서 강상면까지 네.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예. 시종점부만 감안을 해가지고는 이 종점안이 나올 수 없다는데 결국에는 참고하는 건
양평군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맞죠? 네, 참고했습니다. 네. 자, 잠깐만 위원장님.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1분만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친 겁니까? 하나만 더. 그 공무원은 도로국 공무원이었습니까? 국토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억나요? 말씀드렸습니다. 어디하고 일을 하세요? 도로국 말고 다른 데하고 일하는 데가 있어요? 도로국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도로국 내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감싸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죄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검으로 밝혀내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는 예비타당 선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인근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은 모든 결정이 법적 근거와 기술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백지화 조치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발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단순한 도로계획 변경 문제를 넘어 정권의 부패와 권력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이 사건은 정치적 긴장감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부의 대처와 해명을 보면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계획된 범죄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무시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대체 특검을 왜 거부하십니까? 왜? 팩트로 뉴스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추적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팩트 뉴스와 분석을 받아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